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6일 장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사우디 원유 공급 차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아침에도 이영영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쪽에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생략하고요. 일단 570만 배럴의 공급 차질 이야기하고, 전 세계 노후 잉여 생산 능력을 뭐 다 동원해도 일단은 한 107만 배럴 정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이런 상황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우디 원유 생산 시설 가동 재개 시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결정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 5일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인프라 시설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 번의 또 어떤 시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정말로 드론 공격으로 인프라 시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일단 그런 거는 음모론적인 이야기고 뉴스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일단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느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역 협상 관련해서 미중 간의 이 협상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위험 선호가 조금씩 증가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CB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 계획 발표를 했죠. 이 드라기 총재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불려지는 뭐 이야기까지 했는데 주요 금리, 특히 이제 초단기 수신금리를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제용자 금리나 한계 대출 금리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시켰고 QE를 재개한 부분이 있죠. 11월 1일부터 월간 2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을 재개한 거. 이런 게 뒤는 아니고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면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9월 초부터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업종별 수익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반되게 거꾸로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소재와 금융, 에너지, 산업재가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나머지가 이제 마이너스, 특히 많이 올랐던 부동산이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거는 10년 국채 금리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이루어졌다는 부분, 이 가치주의 기한인지 여기에 보시면 이 가치주의 기환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07년부터 해서 이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아웃퍼폼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 유튜브에 한 3주 정도 이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앞에서 말한 무역 협상 연기의 시한과 관련이 있고요. 스몰 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무 협상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른 모든 거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9월 초에 이 홍콩 송환법 철회가 이제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됐다는 부분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이 통과됐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채권 관련해서 국채 수익률이 빠지면서 가격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욕구가 발생을 했겠죠. 차익 실현 욕구가 작용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월 장단기 금리 이 역전에서 촉발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이 안전자산인 미국채를 보유한 기관의 이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졌다. 요게 조금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그러면은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현재는 뭐 각종 우려가 완화되면서 그 채권 금리가 반등을 했지만 잠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는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단기적으로 뭐 조금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에서 올해 2.1% 안팎이 될 것 같고, 2020년 후반, 뭐 2021년까지 침체를 예상하는 기관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소비만이 조금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다시 금리 하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는 앞서 그 금리를 올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테러와 관련해서도 이란을 지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번 주 무역 실무 협상을 하죠. 미중 간에 스몰 딜 타결에서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스몰 딜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추세 변화를 이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스몰 딜 재료는 다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FOMC 이후 변동성 확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써놨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고 중간적인 금리 인하 코멘트 삭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지표 개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금리 동결 주장을 하는 위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예전 100%에서 80% 아래로 빠졌다가 지금 84.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금리를 동결하자는 주장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받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코멘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수십 년에 걸친 과도한 투자와 이 부채 중심의 성장, 그 다음에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스몰 딜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이 먼저 조금 협상하자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환율이 7위안을 건드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정치적 요인이죠. 올해 10월 공산당 70주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느 정도의 안정과 협상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M 파업 관련인데, 이거는 뭐 큰 뉴스는 아니란 생각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노딜 브렉시트 관련인데요. 오늘 그 존슨 총리랑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급한 불은 껐지만은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완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 시작 전 시황 마치겠습니다.